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다. 아니면 자동차 바퀴를 내가 갈았다. 그러면 얼라이먼트라는 걸 합니다. 휠 얼라이먼트. 바퀴가 올바로 똑바로 굴러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휠 얼라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차량 무게가 많잖아요. 그 무게를 버티는 곳이 바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 보잖아요. 바퀴가 똑바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굴러가죠. 양쪽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반대쪽 바퀴는 안 보이고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정한 거죠. 자, 앞쪽에서 이렇게 봐요. 앞쪽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똑바로 굴러가야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면서 이렇게 틀리면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뒤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돼. 그러면은 앞뒤로도 좌우로도 불안정한 거죠. 뒤틀리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차량 손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이 자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플렉션과 포인 동작이 나야 되고 요렇게 있을 때 설명 그동안 안 드렸죠. 자, 요렇게 있을 때는 요렇게 됐을 때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요? 요렇게 하지만 요런 움직임이 나죠. 자, 요거를 세지탈 플레인이라고 해서 시상면, 그리고 요거를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해서 관상면이라고 합니다. 관상면에서 움직임은 요렇게 일어나죠. 발목의 움직임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렉션하고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요렇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움직임도 잘 일어나야 되지만 이 움직임도 잘 일어나야 돼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발바닥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인버전, 4번이라고 하고요. 발바닥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2버전, 외번이라고 합니다. 발이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마주보는 거. 요게 인버전, 바깥쪽으로 있는 게 2버전, 외번, 4번, 외번. 평균적으로 인버전의 각도가 22도, 그리고 2버전 각도가 조금 덜 나와서 12도 정도. 요게 정상 범위예요. 자동차 바퀴가 차량의 무게를 다 지탱하듯이, 그리고 우리의 발목도 우리 몸 체중 전체를 지탱을 하죠.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는 더 많은 하중을 싣게 되죠. 움직이면서 양쪽 발이 바뀌니까. 자, 우리가 보행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지만 인버전과 이버전의 움직임도 발생을 해요. 달리기를 할 때도 이렇게 뛰지만 인버전과 이버전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체중을 실었을 때 체중을 이렇게 실잖아요. 그러면은 아치가 있지만 이버전이 됐다가 인버전으로 바뀌는 이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목의 움직임을 옆에서 봤을 때 이 축으로도 봐야 되고 앞에서 봤을 때 이 축,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축을 보면 좀 더 쉽겠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축을 하나를 꽂아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옆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축을 이렇게 꽂아놓는 거죠. 이 움직임이 각각 다 잘 일어나야 발목의 통증, 우리가 공원을 걷거나 그리고 러닝머신을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을 할 때, 그리고 다른 모든 운동에서 걷거나 달리는 동작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발목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기안84 씨가 운동을 하다가 마라톤 대회를 나갔죠. 결국에는 이제 마라톤 대회 나가서 성공적으로 마라톤을 했지만 훈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 훈련하는 과정 중에 발이 너무 힘들어서 신발을 벗고 여기 있죠. 이 중족골을 이렇게 당기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를 왜 당겼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발이 아픈데, 발목이 아픈데. 발목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셨어요. 뛰면서 더 이상 못 뛰겠다. 발목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못 뛰겠다라고 했는데 신발을 벗자마자 요 중족골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셨다고요. 요거를 뭐 잡아당길 수도 있지. 하지만 얘를 이렇게 내디뎠을 때 체중이 실리면서 무릎이 앞으로 가죠. 요게 플렉션 동작이에요. 이게 앞으로 가야지 플렉션 동작인 거거든요. 이렇게 체중을 실지 않고 이렇게 당기는 것도 플렉션이지만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도 플렉션입니다. 이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발목의 범위가 당겨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
이렇게 벌어지면 플랜타 플렉션이나 포인 자세가 나오죠. 요 두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요 플렉션 자체가 안 되니까, 플렉션 자체가 안 되고 요 중족골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 발목 관절을 잘 사용을 못하니까 인버전과 이버전의 기능들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다 뻣뻣해지는 거야. 다 뻣뻣해진다. 그래서 달리는 동안 발목도 아프지만 발목을 제대로 사용 못하니까 여기도 뻣뻣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통증이 발생하는 거야. 이 발가락 쪽에.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어떤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취하는 거거든요. 내번과 외번, 인버전과 이버전, 이 부분을 어떻게 운동하는지 지난번에 요 플렉션과 이렇게 포인 동작하는 동작은 배우셨었죠. 자, 이번에는 요렇게 하는 요 기능을 좋게 하는, 그래서 요 기능을 좋게 하면 결국에는 발가락 관절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발목 관절도 편안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움직임의 기능을 하는 근육은 티비알리스 안테리어와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정경골근과 후경골근입니다. 정경골근은 앞전자를 써서 앞쪽에 있는 거고요. 후경골근은 뒤쪽에 있어요. 그 근육들이 이렇게 인버전, 이버전, 내번, 외번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번과 외번이 잘 안 되면 이 근육들이 다 뻣뻣해져 있어요. 정경골근과 후경골근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비큘라 뼈가 주저앉은 거를 평발이라고 하고 요 뼈가 들려있는 거를 요족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 달라요. 정경골근과 후경골근에 하는 역할이 이 아치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근육이죠. 자, 그래서 정경골근 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아리 앞쪽에 내 주먹, 요렇게, 주먹이 아니라 요 두 손가락 요렇게 해서 종아리가 있으면 종아리 외측의 앞쪽 부분을 요렇게 쓸어 내리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해보세요. 끝까지, 발목 끝까지. 이 무릎뼈 바로 밑에서부터 끝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눌러서 쓸어 내리다 보면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특히 윗부분 아니면 중간 부분이 아프실 겁니다. 양쪽이 다를 거예요. 아픈 부위를 더 많이 풀어줘야 돼요. 후경골근은 뒤쪽을 풀어야 되는데 종아리 중심부를 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종아리 안쪽, 요 발목 내려오는 쪽 있죠. 발바닥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발목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떨어져서 뒤쪽 발바닥 가운데 쪽에 딱 떨어지는 근육이거든요. 자, 그래서 후경골근을 이완할 때는 뒤에서부터 쓸어서 내리는데 발목 내측으로 해서 발바닥 약 3분의 2 뒤 지점까지 이완을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뒷종아리부터 쭉 눌러서 발목 내측으로 그리고 발바닥 안쪽까지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양쪽을 다 해보세요. 자, 셀프 이완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부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완이 되고 나서 이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내번과 외번에 대한 움직임이 가능한 거예요. 가동 범위가 개선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형태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눕습니다. 위에 있는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내번과 외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다리 쪽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외번이 되겠죠. 그 다리를 밑으로 내리면 내번이 되겠죠. 외번과 내번. 중력의 방향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번을 할 때는 반대쪽으로 다리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발바닥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이렇게 하면 내번 운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선 맨몸으로 10번, 20번, 쉬우면 30번. 세트 수를 2세트, 3세트로 하셔도 됩니다. 맨몸으로 우선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장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라밴드를 사용을 해서 발바닥을 한번 둘러요. 묶을 필요도 없고요. 한번 둘러. 그리고 반대쪽 발 쪽에 끼운 다음에 요 양쪽을 같이 잡아줍니다. 양손으로 잡아주고 위쪽 다리, 들고 있는 다리를 외번의 형태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고 내리고, 들어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하면 장력을 써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네 번을 할 때는 반대로 다리를 크로스한 상태에서 밑에 쪽 다리를 네 번의 움직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크로스 해야지만 네 번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좀 강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고무줄을 좀 당기고, 밴드의 색깔마다 강도가 다 달라요. 좀 쉬운 강도, 좀 약한 거는 빨간 거, 그 다음에는 초록색, 파란색, 회색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4번과 외번을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이 운동 안 하잖아요. 이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플렉션과 포인이 매우 중요하지만 4번과 외번도 같이 하셔야 발목의 안정성이 좋아질 수가 있고 발목의 통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완과 운동을 하고 걷기와 러닝을 하시면 통증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발목이 뒤틀어져 있으면 골반도 틀리고 어깨도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목, 골반에 대한 체형 교정 운동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몸에 오는 전체적인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승전 운동 이제 홈피에 들어오셔서 상담 받을 수 있고 PT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T를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몸이 좀 불안정하다, 나 혼자 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좀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20대, 30대 분도 있고 40대도 50대도 있고 그렇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개선이 되고 완화되는 효과는 조금 더 빨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중력에 눌려있는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PT를 내가 받겠다 이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날씨가 춥고 그리고 더울 때가 있죠. 기승전 운동센터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매트라든지 소도구들 매번 매시간 소독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P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